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코 성형하실 때 코 모양이랑 높이만 고려하셨나요? 하지만 사람을 볼 때 누군가 코만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이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형에 맞춰서 코 성형을 좀 고려해서 해야 저 사람은 예쁘다, 그리고 어려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떠다니는 인터넷 밈을 봤는데 눈 따로 코 따로 보여줬을 때는 너무 예뻐요. 근데 합치니까 개그맨 땡땡님이시더라고요. 충분히 잘생긴 분이지만 사실 따로 보는 게 더 잘생긴 얼굴들이 가끔 있거든요. 한 군데 성형을 하더라도 기존에 내 얼굴에 맞춰서 성형을 하는 게 내가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짠 보여줬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코 성형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높은 코를 좋아했어요. 수술한 티가 좀 나야 되고, 한때는 사자코가 시대를 풍미하던 암흑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코 성형의 완성이 코끝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는 찬성을 하거든요. 콧대가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코끝이 예쁜 그런 코를 훨씬 더 선호를 하세요. 이제 이 코끝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과도기에 또 이제 지금은 직반 라인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는 직선코가 대세지만 요 사이엔 또 이제 버선코, 반버선코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 코 모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코끝이랑 미간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콧등 중간 부분이 고선에서 한 3mm 정도 낮아지면 버선코, 2mm 정도 낮아지면 반버선, 한 1.5에서 1mm 정도 낮아지면 직반, 거의 그냥 일치하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걸 직선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 성형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라인을 할까? 요거를 일단은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코 자체에서 이 라인이 아니라 코 느낌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정말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피부의 두께, 연골의 사이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비주라고 불리는 코 기둥의 위치, 콧구멍의 모양, 콧날개의 위치랑 모양, 콧구멍의 넓이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얼굴형에 따라서 코 모양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줘서 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코는 얼굴 중심에 있고 성형한 코랑 기존 얼굴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호하는 라인으로 수술하시는 것보다는 얼굴에 이제 좀 맞춰서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얼굴형마다 코 라인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긴 얼굴. 만약에 이마가 긴 편이면 코끝을 약간 높게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얼굴의 무게중심이 코끝을 좀 이렇게 샤프하게 올려주면 이마에서 약간 중안부로 무게중심이 조금 옮겨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턱은 좀 짧게 보이게 하고 상대적으로 중하안부가 부각이 되면서 이마로 시선이 가는 걸 조금 이제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이 조금 더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안면부가 긴 분들, 사실 중안면부 긴 분들이 항상 다들 너무 고민이신데요. 이마는 축사할 수도 있고 턱은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 T절골을 할 수도 있고 절골로 이제 이거를 당길 수도 있지만 중안면부를 줄이는 수술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코 수술을 할 때 항상 심사숙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무조건 코를 높게 하고 뾰족하게 하면 시작점이 대부분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높게 쫙 뻗어 있으면 코 자체가 또 긴 느낌이 나면서 중안면부 긴 느낌이 더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코끝을 너무 길지 않게 하면서 콧대도 너무 높지 않게 수술하셔야 이 긴 중안면부 이미지를 조금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길거나 주걱턱이신 경우에는 코 기둥이라고 하는 콧구멍 사이에 이 기둥을 잘 세워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악이 발달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중안면부, 그리고 상악이라고 하는 이 팔자랑 이 인중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코 기둥을 세울 때 여기만 이렇게 떠서 달랑달랑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코 여기를 딱 누르면 쑥 들어가 있는 이 부위가 있어요. 영어로는 여기를 ANS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안테리어 나잘 스파인이라는 이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예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코가 이렇게 쑥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올라오는 느낌이 나면서 여기가 훅 꺼진 느낌이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코 기둥을 단단하게 세우는 게 이 하관이 발달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중요합니다. 코 기둥을 바닥부터 잘 세워주면 나중에 코 수술이 잘 됐을 때 전체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이 사각 부분이 싹 같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여기가 튀어나와 있던 게
코끝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비율이 맞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조화로운 느낌이 나요. 두 번째는 이제 짧고 둥근 얼굴인데요. 짧고 둥근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도 좀 오밀조밀하신 경우가 대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귀여운 동안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좀 짧은 데 비해서 코가 너무 길고 크면 코만 진짜 동동 떠다니는 느낌이 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직방버섯 모양의 코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턱이 되게 짧고 무턱이다 라고 하시면 무턱을 보완하시는 걸 사실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거든요. 코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턱도 거기에 맞게 올라와줘야 입체적인 얼굴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무턱인 경우에 코만 너무 높일 경우에는 턱이 더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인 경우에 여기에 맞춰서 코를 제대로 수술을 안 하고 낮게 하자니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해서 이제 무턱이신 경우에는 사실 턱을 보완하시면서 수술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란형 얼굴인데요. 계란형 얼굴은 사실은 그렇게 따질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코 모양은 다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뭐 직반, 직선, 반버선 등 얼굴 이미지랑 본인이 원하시는 코 모양에 따라서 수술을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다만 계란형 중에서도 볼살이 좀 통통하고 중안면부가 긴 그런 계란형이라면 너무 길지 않은 반버선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각진 얼굴인데요. 광대가 발달했거나 혹은 사각턱이 있거나 눈썹뼈가 좀 튀어나와서 약간 강한 인상, 도시적인 인상을 주시는 경우가 많죠. 이목구비가 좀 강하신 분들은 코에 어느 정도 힘을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조금 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코가 너무 무난하면 묻힐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이목구비와의 조화를 위해서 좀 코끝이 오똑하고 콧대도 오똑한 그런 코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라인을 정한 다음에 라인이랑 길이를 정한 다음에 코의 길이나 뭐 비순각, 비주의 위치, 콧구멍 크기랑 위치, 이목구비를 고려해서 이제 코성형의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의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 얼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고, 성형에는 사실 무조건적인 정답이 없거든요. 정말 주관적인 니즈가 가장 녹아들어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밑바탕으로 깔고 본인이 원하는 바 그리고 본인의 한계를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코수술을 하시면 대수술 없는 성공적인 코수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